자, 별의 탄생과 이제 일생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소와 헬륨 같은 여러 가지 물질들의 가스불이 형성되고 중력 수축에 의해서 성운이 형성돼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그다음에 중심 온도가 올라가고 밀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원시 별이 형성되고요. 원시 별은 똑같아. 중력 수축에 의해서 계속해서 짜내는 거야, 그지? 짜내면서 중심 온도가 이제 1000만 켈빈 정도가 되는 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까지가 지금 성운, 원시별, 별. 이 별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주계열성의 특징은 스스로 빛을 내면서 일생의 대부분을 별의 형태로 사는 거를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계열성은 공통이고요.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들은 적색 거성이 되고요. 이제 말기에 그 다음에 주계열성에서 태양보다 조금 10배 정도 무거운 애들은 이제 초거성, 적색보다 더 큰 초거성이 된다. 여기까지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주계열성과 헬륨의 생성 이제 볼 건데요. 주계열성은요 스스로 빛을 내는데 뭘로 내느냐? 그래서 수소 핵융합을 해요. 수소가 기본 재료잖아요. 수소가 우주의 74%니까 헬륨보다 수소가 더 많은 거지, 그지? 그래서 주계열성이 뭔가에 대한 볼 건데요. 주계열성은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요. 반응으로 스스로 이제 빛을 내는 거예요. 빛을 내는 애들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별의 크기가 어떠니? 별의 크기가 뭐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별에 항상 일정한 크기가 있죠. 크기와 그리고 태양이 갑자기 막 어느 때는 되게 밝아졌다가 어두웠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광도라고 하거든요. 광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요.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하는 거. 별의 형태로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사는 애들을 이제 주계열성 별이라고 한다. 동어 반복 같긴 하지만 그래서 태양 같은 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의 크기와 밝기가 일정한 거. 이런 거를 주계열성이라고 일생의 대부분을 같은 비슷한 형태로 같이 살아가는 거. 알겠지? 주계열성이라는 용어 처음 들어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56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어떻게 한다 보시면요. 아까 전에 별의 온도가 됐을 때 1000만 켈빈이라고 했잖아요. 1000만 켈빈 정도가 되면요. 이제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밑줄 할게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을 만든다 됐죠. 수소보다는 헬륨이 더 무겁잖아. 가벼운 원소가 무거운 원소로 만들어지면서 이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거든요. 이걸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해요. 밑에 그림 보시면요. 수소 원자핵 4개가 있고요. 자, 이거 지우고 수소 핵융합 반응 볼게요. 수소 원자핵 4개를 핵융합으로 왜 핵융합이냐? 원자핵을 합친 거니까. 그래서 핵융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핵융합을 할 때 이때 수소 원자핵 4개보다 헬륨 원자핵 1개가 4개를 합쳐가지고 1개가 됐는데 질량이 더 작아. 그러면은 질량이 작아진 만큼 에너지가 방출하겠죠. 뭐 에너지가 예를 지금 4개에서 1개 4개짜리의 질량이 1개 됐을 때 작아졌으니까 남는 질량은 어디로 사라졌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핵융합 때 방출한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감소한 질량만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비슷한데 감소한 질량만큼 여기서 질량 감소는 생기고 핵융합 때 생기는 질량 감소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56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될 때 에너지가 생성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이제 핵융합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네,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될 그거를 우리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은 가벼운 원소들이 합쳐져서 무거운 원소가 될 때 질량 감손이 생기고, 그때 질량 감손만큼 에너지로 방출하는 걸 우리가 핵융합 반응. 근데 수소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고요. 처음에는 수소가 많으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고요. 수소가 다 고갈되면은 이제 헬륨이 생긴 거잖아.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해. 그럼 헬륨이 고갈되면 그 다음에는 탄소 핵융합 반응을 해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재료를 이제 쓰는 거고요. 자, 그래서 주결성의 특징 첫 번째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요.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를 될 때 방출한 에너지. 두 번째 이제 별의 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돼요. 유지되는 게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줄에 별의 내부 압력과 중심적으로 수축하려는 중력이 평형을 이룬다는 데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별의 내부 압력이라는 건요, 이제 기체가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폭발하잖아. 폭발하니까 기체가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죠.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니? 밖으로 퍼지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기체가 폭발하면서 밖으로 이제 퍼지려고 그래요. 근데 밖으로 퍼지려는 힘하고 가운데서 핵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밖으로 이제 기체가 퍼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뭐가 있니? 중력이 잡아당기네, 그지? 그래서 반대로 중력이 이렇게 잡아당겨. 그래서 밖으로 퍼지려는 힘을 우리가 내부 압력이라고 해요. 기체가 밖으로 퍼지는 힘을 내부 압력이라고 하고요.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밖으로 나가려는 힘, 내부 압력이고요. 가운데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크기도 일정하고 수소 핵융합 반응은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광도, 밝기도 일정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 그림이 오른쪽에 있고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 잘 보시면요, 빨간색 내부 압력으로 된 게 이제 기체가 밖으로 퍼져 나가려는 힘이야. 그런데 이제 파란색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힘이 있죠. 그게 이제 중력이고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하고 이게 뭔지를 보통 이제 시험은 모르겠지만 문제는 묻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내신은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어쨌건 별의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뤄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잘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주 계열성을 보내는 까닭은요, 수소가 많으니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밑줄 해주시고, 수소는 별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거죠.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우주의 대부분이 수소니까, 그렇지? 그리고 수소를 다 써도 헬륨이 있으니까요. 자, 3번에 이제 주 계열성 이후 별의 진화 원소의 생성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주 계열성으로 태양이 이제 계속해서 빛을 낸 거고요. 태양이 지금 예상 나이가 100억 년 중에 50년까지 살았대.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 살았으니까 나이로 사람 나이로 치면 한 50대, 60대 정도 됐겠죠. 이제 여러분들 아버님 넌 나이가 많겠지. 하여튼 그 정도 나이가 된 거야. 이제 중장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씩 이제 에너지를 고갈해 가겠죠. 첫 번째 보시면요, 첫 번째 줄에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더 높아지고요,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 정도만 그냥 메모해 두시고요. 자, 행성상 서운하고 백색 외성은요,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를 다 고갈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늙어서 이제 죽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뭔가를 태우고 원소가 생성되는 건 딱 여기까지겠죠. 그래서 수소, 그 책 옆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수소, 헬륨, 탄소까지 만들어지는 게 적색 거성, 우리 이제 태양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계열성 이후 별의 진화 원소의 생성에서는요, 요것도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 같은 별들은 탄소까지만 만들어요. 초거성은요, 수소, 헬륨, 탄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철. 그래서 점점 이제 무거운 원소까지 만들어내고요. 초고성 단계까지. 초신성 폭발 이후에 여기서 뭐가 만들어요? 이건 늙은 거니까. 이 단계에서는요, 구리, 금, 은,
납, 우라늄. 그래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도 있죠.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질 건데 이따가 할게요. 어쨌든 우리 지금 여기서 자 에너지를 태우고 수소를 안쪽에서 계속해서 태워, 그지? 그러니까 수소를 태우는 단계까지 주계열성이야. 그러다가 이제 수소를 다 썼어.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된다? 점점점 커진다 그랬잖아요. 수소를 다 쓰고 재료를 다 고갈했어. 그러면서 이제 점점 커지는 단계가 적색 거성이 되고요. 왜 적색 거성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적색 거성에서 탄소까지 생성이 돼요. 탄소 동그라미 쳐놓으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중력 수축 있죠? 여기는 그냥 쭉 읽는 게 나아요. 중심부에서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었어요. 중심부는 수축을 하겠죠. 계속해서 수축을 해. 그리고 수축에 의해 발생한 열이 중심부 바깥에, 원래는 처음부터 뭐 끝까지 다 이제 수소가 많다 그랬잖아. 근데 중심부에 있는 수소를 다 썼어. 그러니까 수소들이 헬륨으로 바뀌었죠. 그지? 근데 헬륨 바깥층에는 아직 수소가 있죠. 그지? 그러니까 헬륨이 원자의 반응으로 계속해서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하니까 바깥쪽이 뜨거워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헬륨이 있고요. 헬륨 바깥쪽에 있는 수소들이 이제 가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축에 의해 발생한 열이 중심부 바깥의 수소층을 가열하고요. 세 번째, 이제 바깥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내부 압력은 증가해서 별의 바깥층이 팽창한다. 이제 중심부에서 팽창하다가 중심부에서 폭발하다가 중심부 바깥쪽에 있는 수소들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잖아. 그러면 원래 크기보다 바깥쪽에서 더 커진 거니까 더 밖으로 커지겠죠. 그치? 그런데 에너지 자체는 계속해서 고갈을 하는 거니까 별의 온도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별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빨갛게 보이는 거고, 온도는 그래서 낮아지면서 빨갛게 보이고 크기는 커지니까 적색 거성이라고요. 이게 암석형 행성이 아니라 기체형 행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줄의 마지막 보시면요, 팽창하는 별은 표면 온도가 낮아서 붉은색으로 띄고요. 이때의 단계를 적색 거성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중심부에서는 수소를 다 고갈하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이때 밀도가 계속해서 높으니까 중력 수축을 하게 되고요. 이때 헬륨 바깥쪽에 있는 수소층이 가열되면서 얘네가 팽창한다고. 그러니까 기존의 크기보다 조금 더 커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름이 거성이 되고요. 에너지를 계속해서 고갈했기 때문에 온도는 낮아지고, 에너지를 고갈했기 때문에 색깔은 빨갛게 보인다. 그래서 적색 거성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자, 중심부는 보면요,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고요. 이제 헬륨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될 것 같고, 중심부에서는 헬륨이 계속해서 수축하면서요, 온도가 1억 켈빈까지 계속해서 올라가요. 중심부만. 그래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탄소가 생성된다. 탄소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헬륨까지 다 고갈하면 마지막에 탄소가 생성된 거예요. 그래서 적색 거성 단계까지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심부에서야. 중심부 수소가 다 고갈되면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해서 고갈되면 탄소까지 적색 거성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단계에서는요, 행성에 이제 다 고갈하고 에너지가 다 썼잖아. 이제 얘는 이제 죽는 단계가 되겠고요. 사멸하는 단계겠고, 행성 바깥쪽 부분은요, 이렇게 있다가 안쪽 부분과 바깥쪽으로 나눠지는데, 바깥쪽 부분은 이제 가스 구름 성운이 되는 거고, 이제 점차 흩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밀도가 퍼져 있던 것들이 이제 분해가 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성운이 되고, 바깥쪽을 행성 모양으로 성운이 형성돼 있다. 그래서 동그랗게 행성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행성 모양이기 때문에 행성 모형 성운에서 행성상 성운이 되는 거고요. 안쪽 부분은 바깥쪽은 계속해서 팽창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안쪽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안쪽으로 수축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바깥쪽은 팽창해서 나가는 거고, 방출되는 거죠. 물질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헬륨, 탄소 같은 애들이 이제 계속해서 방출되겠죠. 우주상으로. 그리고 안쪽에는 계속해서 중력 수축을 하면서 작은 곰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얘는 폭발하지 않지만 그냥 백색으로 남는 왜소한 행성이 돼요. 알죠? 행성이라기보다 항성? 백색 외성이 돼요. 외자, 왜소하다. 바깥쪽 가장자리 부분은 행성 모양의 성운이 되고요. 안쪽 부분에는 백색 외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태양, 적색 거성, 이제 여기까지 에너지 다 쓰면 이제 죽는 거야. 행성상 성운 되고 백색 외성. 알겠죠? 네. 그래서 적색 개성, 태양 같은 경우는요, 적색 거성은 탄소까지, 수소, 헬륨, 탄소 꼭 기억해 주세요.
순서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다가 고갈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고 헬륨이 다 고갈되면 탄소까지만 만들고 끝. 원체 질량이 작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 에너지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질량이 더 큰 애들, 원체 큰 애들은요, 탄소까지 만들고도 아직도 연료가 있어. 연료가 더 많이 남아 있어. 그래서 탄소를 더 고갈시켜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뒤에 나와 있어요. 과정 자체는 똑같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요 루틴은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주계열성이 계속해서 중심부에서 에너지를 고갈시키면서 핵융합 반응을 한다. 그래서 적색 고성은 탄소까지. 그 다음에 초고성은 그 이후까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질량이 크기 때문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색 고성은 탄소까지 생성된다. 그 다음 중심부는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한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온도나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중심부가 계속해서 수축해서 온도가 올라가더라, 밀도가 커지더라.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밑에 그림 보시면요, 적색 거성 같은 경우는요, 헬륨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중심부에 헬륨 핵이 남아 있죠. 헬륨 핵이 남아 있고 바깥쪽에 있는 수소층이 있어. 수소층이 이제 가열되면서 핵융합 반응을 하고 점점 커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요, 적색 거성의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탄소가 가운데 있고 바깥쪽에 이제 수소는 점점 밀려나죠. 수소는 밀려나고 두 번째 층은 또 헬륨이 돼 있고 세 번째 층은 이제 마지막 중심부는 탄소로 돼 있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수소가 고갈되고 헬륨이 고갈되고 탄소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어진다는 거고요. 마지막 단계. 그래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내부 구조 보시면요, 가운데가 탄소, 그 다음에 바깥층이 헬륨, 가장 바깥쪽이 수소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탄소까지 되고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소, 헬륨, 탄소 같은 것들이 밖으로 퍼지겠죠. 거기 밑에 이제 적색 거성 이후에 진화가 되어 있고요. 별의 바깥층 가장자리는요, 팽창해서 우주로 퍼져나가서 행성상 성운이 되면서 점점 이제 흩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중심부는 중력 수축으로 밀도가 계속해서 큰 백색 외성이 돼서 그냥 이제 쪼그라드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백색 외성과 이제 행성상 성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백색 외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이 가운데 파란 공 가운데 흰 점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작게 수축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크기가 행성상 성운만 했는데 이제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요. 행성상 성운에서는요, 밑에 줄 보시면 바깥층이 방출되어 만들어진 고리 모양의 가스 물질이다. 그냥 행성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제 우주로 물질을 방출하면서 성간 물질로 남아 있는 거예요. 성간 물질이라는 건 행성 사이사이에 있는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티끌들을 말하는 거다. 자, 넘겨주시고요. 이번에는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들인데 보통 한 10배 정도 되는 별을 말해요. 그래서 질량이 태양의 한 10배인 별의 일생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 계열성에서 이번에는 적색 거성보다 더 큰, 훨씬 크기 때문에 초거성이라고 하고요. 초거성이 터지면서 큰 빛을 내기 때문에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요. 초신성 폭발 다음에는 중성자 별이 되거나 질량이 더 큰 별은 중력 수축이 계속해서 안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면 블랙홀이 된다. 과정 자체는 똑같으니까 주 계열성 이후의 진화의 원소의 생성만 한번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옆에다가 수소, 헬륨, 탄소, 그 다음에 산소, 마그네슘, 이제 그 사이가 황이 하나 있네. 황, 철까지. 물론 이제 산소 말고도 질소가 먼저 있어요. 질소, 산소, 그 다음에 네온, 그다음에 규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냥 주요한 원소들만 일단 먼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소, 헬륨, 탄소, 그다음 이후 산소부터 쭉 무거운 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핵심되는 것만 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질소가 어디 나오고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명칭만 좀 달라지고요. 이제 순서는 똑같으니까 다시 보시면요. 초고성에서 철까지, 철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초고성으로 진화하면 초고성의 중심부에서 철까지 생성된다. 자, 두 번째 초고성의 진화 보시면요. 똑같아요. 과정은 똑같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요. 별이 팽창해서 초고성이 된다. 이름만 이제 초고성이 된 거야. 과정은 똑같고요. 그리고 밑에 초고성에서 탄소에서 이제 초고성 같은 경우는 탄소에서 철까지. 중심부가 계속 수축해서 아까도 똑같은데 온도가 이제 1억 켈빈까지 됐어. 그지? 그러면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탄소가 만들어지고요.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이후에
헬륨이 모두 탄소로 바뀐 다음에 질량이 크기 때문에 아직도 재료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온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요. 그러면 핵융합 반응이 탄소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질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규소, 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심부의 철. 뭐 중간 과정은 뭐 생략하더라도요. 마지막에 철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태양 같은 별들은 마지막에 탄소. 그 다음에 태양보다 10배 큰 별들은 마지막에 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화살표 옆에요. 철은 매우 안정함으로 더 무거운 원자핵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초고성은요 철까지만 이루어져.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더 무거운 원소들은 얘가 폭발할 때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철이 녹잖아. 녹으면 서로 간에 이제 다시 붙는 과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더 무거운 원소들이 생기게 돼. 그게 마지막 초신성 폭발 이후인데요. 그 전에 그림 한번 볼게요. 초신성 단계에서는 초거성 단계에서는 바깥의 수소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별이 팽창한다.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초고성의 마지막 단계는요. 헬륨 핵융합 이후 탄소, 산소, 규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고요. 마지막에 철까지 만들어지는 게 이제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의 내부 구조 보시면 안쪽에 철이 있고요. 바깥쪽에 이제 규소, 황, 네온, 마그네슘, 탄소, 질소, 산소, 헬륨, 수소 이런 순서로 순서야 그냥 수소, 헬륨, 탄소, 그 다음에 산소, 마그네슘, 규소, 철까지 순서대로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초신성 폭발을 해요. 초고성이 폭발하면요 원체 이제 에너지가 컸고 질량이 크다 보니까 더 밝은 빛을 내게 돼요. 그래서 초고성은 중력에 의해 급격하게 수축하다가 수축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는데 이때 매우 밝은 빛을 내요. 이때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름을 초신성. 두 번째, 초신성 폭발할 때는요 폭발 과정에 큰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에 의해서 밑줄에 할게요. 철보다 무거운 구리, 금, 은, 우라늄 그리고 납 같은 원소가 생성돼요. 무거운 원소라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여러 핵융합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녹았다가 합쳐졌다가 녹았다가 합쳐졌다가 이런 과정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이제 핵융합 반응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더 무거운 원소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시는 게 초고성 폭발 때 무거운 원소가 생긴다 해서 금은 구리, 납 이런 것들이 생긴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초고성 단계에서는 철까지고요.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을 할 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줄만 그어 놓으시면 나중에 찾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메모를 꼭 해 놓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로의 진화가 있는데요. 중성자로 이루어진 밀도가 매우 큰 중성자별이 되거나 양성자들은 다 써먹었잖아요. 수소, 헬륨 등 양성자 다 써먹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중성자들만 남는 거야. 중성자별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더 큰 별들은 중력 때문에 계속 수척해서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거죠. 그럼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이 되는 거죠. 이때는 질량이 얘네보다 훨씬 큰 경우, 중성자별보다 더 큰 경우에는 더 중력 수척이 돼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왼쪽에 보면요 블랙홀의 관측대인데요. 뭐 우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블랙홀이 뭔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블랙홀이 뭔지 보면요 빛을 흡수한 애들을 블랙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관측해? 라는 건요. 자, 한 네 번째 줄에 보시면요. 블랙홀 주변에 있는 기체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요. 이때 빨려 들어가면요. 안정한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서 기체가 비명을 지르겠지. 그걸 이제 빛의 형태로 방출시키겠지. 네, 이때 방출되는 X선을 관측해서 이제 우리가 안다는 거고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측 값이야, 데이터 값. 마지막으로 이제 원소의 순환인데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되겠니? 별에 탄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폭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행성상 성운으로 해가지고 수소, 헬륨, 탄소 같은 걸 밖으로 방출시켰죠. 그치? 그러면 얘는 다시 수소, 헬륨 입자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럼 얘들이 다시 우주에 있다가 또 오랜 시간이 거쳐서 조금씩 모이겠죠. 모이면 어떻게 돼? 다시 가스 구름을 형성하게 되고 가스 구름을 형성하면 단지 밀도가 생기니까 중력 수축을 또 하기 시작하겠죠. 성운이 되고 원시별이 되고 또 새로운 별이 탄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죽은 별은 백색 외성으로 어디 구석에 남아있는 거고 또 이제 방출됐던 물질들은 다시 또 새로운 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계를 중심으로 할 때는 은하계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우리 3학년 때 배우지만
우리 은하 같은데 중심부에 갈수록 늙은 별이 있고 네. 나선팔로 갈수록 신생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퍼졌던 우주로 퍼졌던 성간 물질들이 여기 이제 바깥으로 퍼져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별들을 형성하게 되는 거지. 태양계를 여러 개 또 만들어내는 거죠. 뭐 그러면서 또 이제 새로운 태양계에서는 어떤 행성에서는 물이 존재하고 산소가 많고 이러면 생물이 탄생하고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주에는 외계인이 있을 거다라는 거겠지. 자, 그래서 원소의 순환을 보시면서요,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원소들 제가 그냥 한번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저랑 고등학생이 되면 과학 4시간짜리 했어. 수학도 한 3-4시간 듣잖아. 잘 적응이 될 거야. 요 단원이 조금 외울 게 많아서 그래요. 우리 2학년들도 처음에 그랬잖아. 1학년이 되면서 초등학교와 완전히 달라진 스케줄에 깜짝 놀랐을 거 아니야. 저도 4시간짜리 수업하면 되게 힘들어요. 화학 같은 거 4시간짜리 수업하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막 진도를 막 빼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 자체가 어려우니까 한 문제 풀고 하면 시간이 어느새 10분이 남는 거예요. 원소고요. 이제 원소가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한번 제가 정리만 해볼 텐데요. 필요하신 분들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수소는 핵융합 반응으로 아까 봐셨지만 헬륨까지 되고요. 헬륨은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까지 되고요. 이 단계가 이제 적색 거성이죠. 탄소가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하면 산소, 그다음에 산소 근처에 있는 뭐 네온, 마그네슘까지. 산소가 8번? 8번이지? 8번. 그다음 네온이가 10번이가 되고, 그지? 마그네슘이 12번인가? 그렇잖아요. 근처에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산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면요, 이제 황, 규소 이런 애들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지만 규소는 마지막으로 이제 철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행성상 성운과 초신성 폭발로 원소들이 우주로 방출이 되고요. 방출된 원소들이 다시 이제 서로 간에 뭉치면서 새로운 별을 만드는 루트를 가지게 된다.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게 이제 원소의 순환이 되겠어요. 못 끝낼 줄 알았는데 벌써 여기까지 했네요. 밑에 이제 별의 진화 과정을 보시면요. 그 전에 이제 원소의 순환에서 중요한 것만 밑줄 할게요.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요. 무거운 원소의 비율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한다. 왜냐면 계속해서 폭발할 거잖아요. 초신성 폭발 이런 걸로 해서 무거운 원소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몇 억 년에 걸쳐서 누적이 되면요. 이 무거운 원소들이 철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원소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겠지. 그러면서 우리 주변의 행성들을 구성하는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는 무거운 원소로 되고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고, 목성이나 초창기에 생성됐던 행성들은 조금 기체형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변의 진화 과정 보시면요, 밑에 이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과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적색 개성,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적색 거성에다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은 초거성에다만 표시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태양계 형성, 태양계 형성 자, 한번 볼게요. 자체적으로 또 1분만 쉬세요.
하나씩 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 한게 60페이지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자, 태양계가 형성되는 거 보시면요. 어떤 곳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어.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거대한 성운들이 이렇게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성운이 굉장히 크게 퍼져 있었어. 그런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 그 거대한 성운 중에서 조각조각 나면서 어떤 지역에서 성운이 수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운이 수축하면서 태양계를 만들 성운들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이제 성운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요 지역, 요 지역, 요 지역, 요 지역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뭉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태양계를 만들 수 있는 성운들이 뭉치기 시작했어. 그걸 이제 태양계 성운이라고 하고요. 과정은 다 똑같아요. 앞에서 했던 거는 똑같지만요. 중심 수축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오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내용이에요. 과정을 한번 그래서 이해해 두시면은 좀 쉽게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보고 세 번째부터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태양계 성운이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이 성운들이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돌기 시작해. 근데 우리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태양계 주변에 있는 모든 천체들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계도 자전 방향이 반시계고요. 그 다음에 지구도 자전이 반시계, 공전도 반시계, 달도 반시계. 희한하게도. 그래서 다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운이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작하게 돼요. 회전을 시작하게 되니까 안쪽으로 뭐가 되겠니?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작용하겠지.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원심력도 작용할 거고. 그래서 어쨌건 이제 중심으로 수축하기 시작해. 회전하면서 이제 수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하다 보면은 안쪽이 조금 더 바깥쪽보다 더 빠르게 회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회전하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원반 모형을 형성하게 돼.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안쪽은 안쪽대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치기 시작하는 거고요. 바깥쪽은 바깥쪽대로 이렇게 이제 물질들이 이제 고리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심부에서는 볼록한 원반 모양을 만들면서 중심부는 이제 원시 태양이 되고요. 바깥쪽 이제 궤도 부분은 미행성체라는 이름으로 형성이 돼요. 미행성체들끼리 그냥 암석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들끼리 막 부딪힐 거 아니야? 부딪히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원시 행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태양 이제 원반인데 가운데 부분은 볼록한 가운데 부분은 원시 태양이 되는 거고요. 다른 이제 주변부는 원시 행성이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이렇게 오래되고 이제 뭔가가 누적되면서 서로 간에 합쳐지는 과정이 딱 이제 끝나면 태양계가 형성되는 건데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요. 중심부에서는요 성운이 계속해서 수축을 해. 아까 전에 계속 나왔던 내용 성운이 수축하면 밀도가 커지고 밀도가 커지면요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러면서 서로 간에 핵융합 반응도 할 수 있게 되죠. 이제 그게 이제 원시 태양 단계가 되고요. 원시 태양은 계속해서 중심 수축을 하면서 중심부 온도는 또 올라가.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별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주계열성의 태양이 되는 거고요. 주변부는 이제 계속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해서 돌아요. 근데 회전 속도가 굉장히 이제 빨라지겠지. 점점 빨라지면서 납작한 원반 모형을 아예 형성하게 되고요. 그러면 원시 원반이라고 하고 이 원시 원반은요. 원시 원반 그래서 원시 원반에서 가스와 먼지가 이제 계속해서 뭉쳐지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걸 미행성체라고 한다고 했죠.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해서 원시 행성이 되고요. 이 원시 행성들이 이제 자라서 행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어쨌든 과정 자체는 중력 수척, 중력 수축, 그 다음에 중력 수축에 의한 밀도가 커지면서 점점 모여드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는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중간 과정이에요. 밑줄만 그립시다. 첫 번째 태양계 성운의 행성돼 있고요. 밑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성운의 회전과 수축. 태양계 성운은 회전하면서 중력에 의해 수축한다. 거기다 밑줄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심부는 이제 볼록한 원반, 볼록한 이제 구모양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자리는 얇은 원반 모양. 세 번째 이제 원시 태양과 원반 형성되는데 거기다 밑줄에 넣으시고요. 중력으로 물질들이 더 밀집, 여기 이제 중력 수축이 되겠고요. 밀도나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원시 태양 아까 말씀드렸고, 자 미행성체 형성 있죠. 그다음에 가장자리 부분에 이제 회전하는 원반은 여러 개의 큰 고리가 되고요. 거기다 밑줄에 놓고 주변에 있는 가스와 먼지들 계속해서 잡아당기겠지. 중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력에 의해 뭉쳐지면서 미행성체. 그 다음에 미행성체는 서로 충돌하고요. 그 다음에 합쳐지면서 원시행성. 이제 원시행성과 태양계 형성에다가 밑줄을 놓고요. 5번에 원시 태양은 이제 중심에서 이제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수소를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태울 수 있겠지.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태양이 된다. 원시 행성은요, 이제 주변의 물질을 끌어당겨서 행성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이제 이때 강력한 태양풍이 발생해요. 이제 계속해서 뭉쳐지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 회전을 하고 드디어 뭉쳐지면서 이 회전이 계속해서 돌기도 하겠지만 바깥으로 바람을 내뿜겠죠. 그치? 이게 태양풍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되니? 가벼운 원소들은 멀리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강력한 태양풍이 부니까 바깥쪽으로 수소와 헬륨들이 멀리 나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바깥쪽에 있는 목성을 기준으로 이런 애들은 수소형 행성이 되는 거고, 수소 헬륨형 기체형 행성이 되는 거고, 안쪽에 있는 애들은 중력에 의해서 무거운 원소들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들은 이제 암석으로 된 행성이 만들어진 게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번 태양계의 특징은요,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인데요. 태양은 당연하게도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를 차지해요. 이런 것까지 뭐 밑줄할 필요 없고요. 대부분을 질량을 차지한다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행성들이 공전 궤도면이 거의 동일하다 돼 있는데요. 같은 평행한 궤도에서 이렇게 이제 행성들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 같은 원반에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라는 이제 이론이에요. 이거는 그냥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고요. 최근에는. 3번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 건데요. 태양의 자전 방향과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서에서 동 혹은 시계 방향으로 아니 반시계 방향으로 동일하다. 그렇죠? 그건 밑줄에 놓고요. 그래서 참 특이하게도 천체들은 다 동일한 방향으로 돌더라. 자전과 공전 방향들이. 그렇죠?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태양계가 형성될 때 회전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방향으로. 서에서 동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이제 61페이지까지 할 건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태양이 형성됐으니까 태양계에 있는 행성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건 아는 내용이에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형성인데 오른쪽에 표부터 먼저 봅시다.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차이인데요. 당연히 목성형 행성이 크죠. 크고 무거워. 그래서 반지름과 질량이 크다. 거기다가 이제 동그라미 쳐놓으면 됐고요. 근데 우리 다른 게 있었지. 지구형 행성이 밀도가 커. 왜냐? 부피가 작지만 질량이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량이 커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밀도는 오히려 지구형 행성이 커. 그래서 이게 큰 특징이기 때문에 크기와 질량은 목성형이 크지만 밀도는 지구형이 크다.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오늘 중학교 때 나온 내용이니까. 자, 자전 주기는요. 태양계는 2학년 때 나오는 거니까 아직 배우긴 했겠지만 시험은 안 봤겠네요. 자전 주기는요. 일반적으로 지구형은 그나마 좀 천천히 돌아요. 왜냐 암석형이기 때문에. 근데 목성형은 기체가 있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돌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자전 주기가 길고 짧다 돼 있고요. 그래서 지구형 같은 경우 자전이 되게 24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목성형 이런 애들은 되게 짧아요. 몇 시간 안에 돌고 막 이래. 고리는요, 일반적으로 잘 알겠지만 지구형은 없고요. 목성형들은 고리가 있어. 편평도는요, 이제 납작한 정도를 말하고요. 지구형 행성은 이제 별로 없지만 목성형 같은 애들은 평균적으로 작은 게 이제 납작한 거고요. 목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팽팽하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왜냐면 기체형이기 때문에 팽창하는 압력이 있으니까. 주요 성분은요, 여기 쓰여있지는 않지만요, 잘 쓰겠지만 지구형은 이제 무거운 원소로 돼 있어서 철, 니켈 같은 무거운 원소로 돼 있어서 주로 암석으로 존재하고요. 암석 원소, 암석 성분. 그다음에 목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가벼운 원소, 수소나 헬륨, 메테인 같은 걸로 돼 있으니까 가벼운 기체 성분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우리 배웠던 내용이죠. 다시 왼쪽에 이제 지구형 행성의 행성 보시면요, 지구형 행성 옆에는요 철, 규소, 산소를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구형을 이루는 주요 원소들은 철, 규소, 산소고요. 요거 뒤에 가면 이제 우리 지각할 때 나와요.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가장 풍부하고요. 지구 자체로는 철하고 산소가 풍부해요. 요 내용은 이제 뒤에서 할 거고요. 그래서 어쨌건 암석형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목성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는 암석형. 목성형은요, 수소와 헬륨을 재료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왜? 태양계가 형성될 때 태양이 만들어지고 강력한 태양풍으로 가벼운 원소들을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이제 수소, 헬륨, 메테인 같은 가벼운 원소들이 존재해요. 수소, 헬륨, 메테인. 그래서 얘네가 이제 기체형이 되죠.
그래서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는요, 태양계 원반에서 태양과 가까운 쪽은요 온도가 높으니까 녹는 점이 높은 금속이나 암석 성분 같은 것들이 이제 버티겠죠. 그래서 암석 성분들이 분포하고요. 밑에 보시면요, 암석 성분의 지구형 행성이 형성됐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미행성체들끼리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암석은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커지겠지, 그죠? 눈덩이 커지듯이. 그래서 암석형 행성이 되는 거고요. 목성형 같은 경우는요, 이제 태양풍에 의해서 기체 성분들이 멀리 날아가는 이유도 있고요. 또 두 번째, 태양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서 녹는 점이 낮은 얼음이나 메테인 등이 응축되어 미행성체 형성. 여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구 안쪽은요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물이 액체 상태가 아니라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물은요, 지구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 안쪽에서는요 물이 수증기 형태로 존재하거나 날아가 버려요. 왜? 태양과 가까우니까. 지구를 기준으로 바깥으로 나가면요 태양과 멀어져 있고 우주 온도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영하잖아. 그러니까 다 얼음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태양계에서는 지구를 말고는 물이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지구를 경계로 해서 안쪽은 수증기, 바깥쪽은 얼음인데 이 얼음에다가 여러 가지 달라붙었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음과 그 다음에 메테인 같은 것들이 이제 응축돼서 이제 미행성체들이 형성되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수소라든지 헬륨이 달라붙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변에 수소 헬륨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달라붙어서 얼음을 핵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은결핵 같은 거 있지. 그래서 얼음이나 메테인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수소와 헬륨들이 달라붙는 거야. 근데 주변에 원체 수소 헬륨이 대부분이잖아요, 우주에는. 그러니까 수소 헬륨 위주의 기체형 행성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수소와 헬륨을 끌어들여서 거대한 목성형 행성, 이제 기체형 행성이 되겠죠. 그런데요, 왜 크기가 크냐? 수소하고 헬륨이 대부분이니까 우주에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달라붙는 거야. 그러니까 목성 같은 경우는 지구의 뭐 50배였나? 몇 배였나? 굉장히 크잖아요. 수십 배가 되잖아. 10배, 10배가 됐던 것 같은데. 여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커지겠죠. 태양이 아마 지구의 100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가물가물하지만 어쨌건 끝났고요. 그래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형성에서 이제 제가 방금 설명했던 얼음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쪽은 수증기, 바깥쪽은 이제 얼음으로 이제 핵이 됐다라는 게 이제 그리고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요, 원시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는 강한 태양풍이 기체와 티끌을 태양계 외곽으로 밀어냈다.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기체를 끌어들이지 못한 작은 암석형 행성, 중력 자체에 의해서도 태양에 의한 중력 자체에 의해서도 무거운 원소들이 끌려 있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남아 있어서 이제 암석형. 그 다음에 지구를 기준으로 바깥쪽에는요 얼음이 미행성체의 성장을 도와 이제 핵이 된다는 거고요. 은결 핵의 역할을 하고 원시 행성이 형성될 수 있었고 주변에 있는 수소 헬륨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붙여져가지고 기체형 행성이 형성되었다. 근데 이때 태양의 강력한 태양풍이 얘네를 날려버렸기 때문에겠죠. 그래서 태양의 강한 태양풍 이제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강한 태양풍.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이제 원시 지구의 형성. 원시 지구의 형성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원시 지구에서 직권과 수권과 기권이 어떻게 생긴지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는 거고, 이 단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구와 생명의 역사 오늘 굉장히 짧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도 없어요. 딱 한 뭐 경로만 하나, 루트만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는 여기 문제를 풀어오세요. 그래서 66페이지에 앞에 있는 우리 이제 1등급 문제뿐만 아니라 66페이지에 있는 오늘 배운 데까지 할 건데요. 16번까지 풀면 되겠네요. 어차피 17, 18번은 해도 그만 안 해도 되겠네. 아니다. 16번은 하면 안 되겠구나. 14번? 원시지. 13번. 미안해요. 13번까지 풀면 될 것 같고요. 1등급 도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게 3번 아니고 2번까지군요. 풀 수 있으면 풀고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나중에 하든지. 어쨌건 내신 문제 13번까지 풀어오세요. 이거는 바로 이제 문제 풀면서 시작할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 주는요. 그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는 그래서 수능 실전 문제는 우리 풀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고 우리 내신 문제만 풀 거야.
개념 확인하고 개념 정리하고 내신 문제만 풀고요. 수능 문제랑 조금 어려운 것들은 우리 다음 과정에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집을 하나 더 해서 문제 위주로 정리할 거예요. 다음에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아는 부분이 있는데 원소의 주기성, 주기율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볼 거예요. 요 다른 가면요 훨씬 쉬워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지? 이제 어려운 거는 끝났고요. 정말로 어려운 건 끝났어요. 이제 지각할 때 조금 복잡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무난해질 거예요. 좀 양이 좀 많아서 그렇지.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